지난주에 그 알려드린 레포지토리 주소에 이쪽에 그 오늘 할 내용에 대한 소스를 일부 좀 업데이트를 지금 한 상태고요. 혹시 보시면서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한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리뷰를 하도록 뭘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지난주에 한 내용은 그 일단 그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스태틱 어설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 기능은 이제 그 템플릿 안쪽이나 뭐 기타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컴파일 에러를 사전에 내서 이제 오류를 아예 막는 형태의 그 어떤 도구였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본 게 이렇게 using type alias라고 그래서 10.11부터 추가된 그 타입의 별칭을 지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 펑션이라는 게 뭔지를 좀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고 했었고, 그 이제 수치 계산 쪽에 해당하는 메타 함수, 그 다음에 그 그 타입을 계산해주는 부류의 그 메타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규칙, 약속된 그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수치 계산 메타 함수의 경우에는 그 멤버로 그 value라는 이름의 멤버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입 계산 쪽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타입이라는 이름의 멤버를 갖는 걸로 이제 약속을 규정을 했다는 거를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다뤘던 거는 이제 그 몇 가지 이 메타 함수들에 대한 예제를 보면서 대량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넘어갔는데 그 메타 함수 포워딩이라는 그 신텍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 위치가 제가 따로 요약을 하려다가 그거를 깜빡 잊고 안 해서 그리고 메타 함수 포워딩이라는 그 간단한 이제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그 타임 안쪽에 그 타임 멤버를 매번 바디를 열고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상속 모양새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모양을 좀 단순하게 하는 형태의 어떤 이런 구문을 가지고 메타함수 포워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목표는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요 순서대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메타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로 자주 많이 등장하는 그 사이즈 오브 키워드하고 이제 댓글 타입 키워드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TR1이라고 예전에 오래전부터 좀 존재했었던 C++11 이전부터도 존재했었던 그 타입 트레이츠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할 거고요. 근데 이 중에 뭐 타입 트레이츠 라이브러리가 워낙에 가지수로만 보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다룰 거는 그 메타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좀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타입 트레이츠 함수를 뽑아서 좀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티저 시퀀스라고 해서 메타 함수의 그 n개의 열의 시퀀스를 조작하는데 그 편리한 도구가 14 표준부터 이게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필히 좀 익혀둬야 그 투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n개 인수 조작이라든지 요거를 원활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 인티저 시퀀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요거를 활용하는지 좀 일종의 이디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모양새인지를 좀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간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은 그 인덱스 시퀀스를 투풀 조작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한 두 가지 정도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은 아마 거기쯤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다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사이즈 오브와 데클 타입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그 첫 번째 예제는 이 죄송합니다. 발음이 사이즈 오브 키워드의 사용법에 대한 예인데요. 그리고 하나 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닷닷닷을 붙인 점점점을 붙인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처음 보셨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뒤에가 장난식으로 줄임말이 아니고요. 이게 사이즈 오브 점점점이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요 예제를 보면서 좀 저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요 예제 코드가 있는데 일단 어, 여기서 좀 이 사이즈 오브하고 데클 타입이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그 타입 추론 관련 부분이잖아요. 근데 좀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 인트의 바이트 크기를 얻어온 거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는 그 f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f 함수의 리턴 값에 대한 크기를 얻어온 구문이에요. 이 부분이 모양새가. 그리고 아래 것은 같은데 이제 그 빌트인 타입이 아니고 그냥 사용자 정의 스트럭트 s에 대한 이제 크기를 얻어온 거고 그다음에 g 함수에 대한 역시 리턴 값을 얻어온 거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스태틱 어스로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f하고 g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특성이 있는 부분이 그 여기 제가 위에 사용자 정의 스트럭트 s를 사전에 정의를 해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f하고 g 함수를 선언을 해놨는데 바디를 고의적으로 놓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이 사이즈 오브 사용 컨텍스트에 만약 어떤 표현식이 들어갈 경우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은 실제로 실행이 되는 구문이 아니에요. 그냥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러가 그 요 표현식에 대한 그 타입 값을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턴 값의 크기를 얻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보여주는 예제가 요 두 줄이고요. 아래 것은 뭐 같은 내용인데 위에는 타입명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한 거에 대한 사용법이고 아래는 이렇게 그 각각 그 로컬 변수를 지정을 해서 여기 사이즈 오브 안쪽에 타입명뿐만 아니라 이제 변수명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NUM of ARGS는 위에 보시면은 지금 요 두 개 함수인데요. 요게 NUM of ARGS가 있고 언더바 1이 붙은 게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그 사용 방법 차이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NUM of ARGS 펑션 템플릿은 n개의 인자를 받는 함수 템플릿인데 안쪽에서 사이즈 오브 닷닷닷 이런 식의 을 통해서 이게 몇 개의 인자가 넘겨온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요 위에는 여기 그 n개의 타입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한 거고 아래는 이렇게 변수명 쪽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도 동일 결과를 얻어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똑같은 인자에 대해서 세 개의 인자를 넘겨서 이제 3이 리턴된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요거는 제가 아직 안 보여드렸는데 요 미리 만들어 놓은 간단한 메타 함수를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랭스라는 이름에 요게 하는 역할은 이제 좀 이따 소스 보면은 자명해질 텐데 지금 현재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은 나중에 그 타임 리스트를 다루는 그 프리미티브 함수를 다룰 때 설명이 할 때 이제 타임 리스트를 다루게 될 텐데 타임 리스트라는 게 뭐 별거는 아니고 요렇게 그 템플릿 형태로 돼 있고 안에 타입을 나열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전부 다 이제 타임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구문이 의미하는 거는 랭스 메타 함수에 투풀 타입을 넘겨서 그러니까 std 투풀을 그냥 타임 리스트 컨테이너로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타입이 몇 개가 들었는지를 이제 리턴해주는 수치 메타 함수를 하나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예, 좀 타이핑이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지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타임 리스트의 모양새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하나를 받는 그 인자 하나를 받는 메타 함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그 프라이머리 템플릿은 딱히 예, 이걸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내버려 둔 상태고 이제 부분 특수화를 이용해서 요 그 타임 리스트 컨테이너 모양 형태, 그러니까 STD 투플 같은 형태의 템플릿을 이제 몇 개의 타입을 가지고 인스턴스화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하고 안쪽에서는 그냥 단순히 사이즈 오브 닷닷닷 t를 해서 실제 여기 대치되는 그 컨테이너 형태의 템플릿 안에 몇 개의 타입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얻어서 여기 밸류에다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쪽 보시면 지금 투플에 대해서도 종닥을 했지만은 이 마이 컨테이너라는 그 여기 위에 지금 바디는 없는데요. 바디는 없고 그냥 그 타입만 남을 수 있는 이제 스트럭트를 하나 선언을 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동일 SD 투플과 이제 모양새적으로 기능은 다르지만 이제 그 템플릿 모양새로만 보면은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 컨테이너도 이제 타임리스트 컨테이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같은 방식으로 랭스 메타 함수에 넘겨서 안에 몇 개의 타입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예. 제가 좀 오늘 좀 되게 말을 좀 버벅거리는데요. 좀 이상하시면 뭐 예, 중간중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댓글 타입이라 해서 사이즈 오브 자체는 원래 이제 C++11 이전에도 원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타입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지정한 표현식이나 타입에 대한 어떤 크기만을 돌려줘서 이렇게 유용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었는데 11 부분에서 이제 댓글 타입 키워드가 도입돼서 오른쪽에 그 댓글 타입 안쪽에 주어지는 표현식이나 뭐 타입 어떤 계산식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타입을 컴파일 타임에 계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미 좀 그리고 댓글 타입 자체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일단 뭐 지금 저희가 다룰 거는 일단은 단순한 형태로 일단은 보이는 표현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타입을 계산해 준다고만 일단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적인 규칙은 상당히 좀 복잡한데 오늘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 그 어떤 추론되는 타입을 리턴해 준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C++17에 그 스트럭처드 바인딩이 추가가 되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문서를 잠깐 보니까 댓글 타입 규칙이 하나가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드 바인딩으로 바인딩된 변수에 대해서 규칙이 하나가 더 더 추가돼서 이제 좀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예. 예, 그건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안쪽에 이런 함수 표현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f 함수를 호출했다는 게 아니고 f가 호출됐을 때 그 리턴되는 리턴 타입에 대한 타입을 컴파일 타임에 계산해서 이제 리턴해주는 표현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사이즈 오브 보다는 이런 용도에 있어서는 댓글 타입을 쓰는 게 이제 훨씬 맞는 상황이겠죠. 그다음에 밑에 것도 이제 위에 거랑 정확히 같은 내용인데 여기 로컬 변수를 지정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만을 그냥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즈 오브 자체가 그 타입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이미 있었던 건데 이제 이렇게 크기만을 리턴하고 타입을 돌려주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댓글 타입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떤 특정 컴파일러는 그 데크 타입에 해당하는 어떤 자체 그러니까는 그 특정 컴파일러의 종속적인 키워드를 제공하거나 뭐 그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까지는 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위에 사이즈 오브하고 데클 타입하고 좀 자주 등장하는 가끔 이제 그 템플릿 관련 코드를 예제 같은 걸 접하다 보면은 좀 자주 그 보는 게 있어서 예, 적어본 건데요. 댓글 벨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그냥 펑션 템플릿이에요. 어떤 펑션 템플릿이고요.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 댓글 타입으로 간혹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제가 여기 로컬 지역에 세 개의 이제 클래스를 선언을 해놨는데요. 여기 밑에 제가 요 이즈 디폴트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은 없는데 그 타입 트리스에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타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 인자로 넘어온 타입에 대해서 이게 그 기본 생성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true를 리턴해주고 아닐 경우에는 false를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 세 줄을 보면은 이제 그 의미를 뭐를 의도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S는 암묵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T는 body는 없지만은 그 명시적인 기본 생성자를 갖고 있다는 거고 U는 기본 생성자가 지금 사용자 정의 생성자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 S와 T의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컨스트럭터블에 의해서 그 기본 생성이 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되고요. 아래 U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성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낫을 가해서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컴파일 타임에 스태틱 워스를 통해서. 근데 지금 근데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S나 T나 U 안에 있는 F라는 함수의 리턴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해드리는 요 부분 같은 요런 구문회를 써서 그 컴파일 타임에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근데 말씀드린 건 요 안에 있는 요 표현식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 그냥 계산에만 쓰이는 형태.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S의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F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결과 리턴 타입이 뭐냐를 지금 판명하는 코드가 이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의 경우 기본 생성이 가능하니까 이 표현식이 합당한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의 리턴 값 int가 추론돼서 이 첫 번째 스태틱 어설트가 성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명시적인 기본 생성자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U같이 기본 생성자가 없는 코드에 대해서 요런 식의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에 식에 이걸 표현을 쓰면 이거는 잘못된 구문이잖아요. 그 기본 생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주석 처리를 한 거는 이거 자체가 아예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U에 대해서는 F에 대해서 리턴 값 D를 추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데클벨 함수 템플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 밑에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데클벨 펑션 템플릿은 하는 일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바디도 없는 펑션 템플릿인데 하는 일은 뭐냐면 넘겨온 그 타입의 그 r밸류 레퍼런스를 붙여서 단순히 그냥 리턴해주는 펑션 템플릿이에요. 근데 실제로 바디는 없고 그냥 선언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데클 타입의 속성상 바디가 없어도 그 리턴 값은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문을 통해서 지금 요 U r밸류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타입을 얻은 거고요. 이제 그런 레퍼런스를 얻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를 얻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런타임에서 했다고 하면은 명백히 오류인 부분인데 컴파일러 입장에서 타임 추론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위에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면은 데클벨 U에 의해서 U 레퍼런스 알밸류 레퍼런스가 리턴이 되고, 레퍼런스니까 거기서 점 찍고 F로 호출할 수 있는 구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실행 자체는 런타임에서 했다고 하면 그냥 에러일 구문인데, 이 컴파일러는 요런 식의 구문에 대해서 그 타입을 추론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디폴트 생성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구문에 이제 일종의 이디엄이 될 거예요. 자초 등단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구문을 통해서 U의 F의 리턴 값을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쪽 그 데클발에 대해서. 예, 예, 예. 그 저도 예전에 궁금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봤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 데클발이 원래 그 알밸류 레퍼런스를 반환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알밸류 레퍼런스 그다음에 점 F 하게 되면 F가 멤버 예, 함수잖아요. 예, 예. 여기서 멤버 멤버 함수죠. 함수인데 그 알밸류 멤버 함수가 있고 또 그 L밸류 멤버 함수가 또 있잖아요. 두 개를 또 구분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오버로딩 같은 거를 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실제로 얻고 싶은 거는 R밸류가 아니라 L밸류에 대한 F 함수에 대한 리턴 값을 얻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예, 109번째 라인도 예, 키에다가 그냥 그 생성자 그냥 디폴트 콜 했으니까 얘도 예, 결국은 예, R밸류거든요. 예, 예, 그 S도 R밸류고 예, 예. 그 R밸류 점 F 하게 되면 F도 R밸류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L밸류에 대한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그걸 둘을 구분을 구문사는 해서요? 다 R밸류만 나오니까 예, L밸류에 예, 예. 대한 리턴 값은 이런 생각이 언뜻 아유, 들어서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전 미처 생각을 좀 못했는데요. 네. 아, 혹시 뭐, 한번 다음번에 저도 한번, 예, 그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 혹시 해답을 안다고 하면, 그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모두 다 예, R밸류밖에 안 나오니까 예, L밸류는 예, 어떻게 그런 것 같네요. 일단 한번, 예, 생각을 좀 한번 좀 찾아보든가 해보고, 혹시 해답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일단 죄송하지만 예,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럼 다음으로 네, 넘어갈까요? 예, 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얘기할 건 이제 스피네를 좀 얘기를 좀 간략하게 드릴 건데, 이 부분이 그 메타 함수 쪽 얘기에서는 꼭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최근 추세는 가능하면은 이거를 좀 쓰지 말자는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이게 좀 코드들을 예제를 보면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 쓰는 게 좋긴 하겠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지금 뒤에 설명드릴 타입 디렉츠나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런 이 스피네라고 읽을게요. 이 스피네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몰라도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은 대략 어떤 식으로 이게 내부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좀 알면은 좀 사용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좀 일부 간략하게 좀,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피네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식 용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substitution failure is not an error. 그러니까 뭐 그냥 직역한다고 하면 대체 페일은 에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대체는데 뭐 무슨 대체냐라는 얘기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제가 CPP 레퍼런스상에서 보니까 이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스피네가 앞에 타입 스피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익스프레션 스피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타입 스피네부터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지금 위에 타입 스피네 테스트라는 함수를 두 개를 지금 선언을 해놨고요. 하나는 템플릿 형태고, 하나는 그냥 일반 함수 형태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위에 보시면, 그리고 제가 스트럭트 0하고 스트럭트 1이라는 두 개 스트럭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한쪽에는 타임 멤버를 뒀고, 하나는 고의로 아무것도 두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래 여기 코드에 보면 type spin의 test 하고 struct 0을 이제 그 디폴트 생성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오버로드 레졸루션 작업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 이 이름에 대한 그 이제 후보를 두 개를 이제 오버로드 셋이라고 하는 셋을 형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템플릿 버전의 경우에는 요 추론된 요 표현식에 의해서 추론된 타입에 의해서 요 t를 생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t는 여기서 struct 언더바 0이 될 테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위에 그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파라미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여기가 이제 struct 0으로 추론될 거고 그다음에 우측 표현식을 보면 type name t 땡땡 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struct 0에 대해서는 타입 멤버가 있으니까 이 표현식이 유효하죠.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거죠. 합당한 표현식이니까 그 최종적으로 이 첫 번째 버전의 타입 스핀의 테스트가 오버로드 셋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입 스핀의 테스트에도 오버로드 셋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이제 매치 룰을 판정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인트니까 이 호환되지 않 스트럭트 0하고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탈락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함수는 이 첫 번째 버전에 이렇게 선택이 돼서 결과적으로 안에 그 하드 코딩한 0을 리턴을 하게 돼서 요 값 자체는 0이 된다는 거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요 타입 스핀의 테스트에다가 그 여기 그 아무 멤버도 갖고 있지 않은 struct 1을 디폴트 생성을 해서 넘기면 이거는 컴파일 이 경우에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에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에러가 되냐고 하면 일단은 이 이름이 있으니까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오버로드 셋을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일찌감치 탈락이고 근데 첫 번째 거에 이제 t가 추론이 된 게 그 struct 1으로 추론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타입 멤버가 없다 보니까 이 코드가 부적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자체가 오버로드 셋에서 제거가 되니까 이거 하나가 딸랑 낳는 상태인데 이제 여긴 또 호환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호출할 함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당하는 후보가 없다는 형태의 오류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나겠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자체에서는 지금 이 스피의 효과가 지금 안 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이렇게 뒤에 다음에 넘어가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은 0을 넘겼죠. 0을 넘기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역시 똑같죠. 두 개의 함수가 오버로드 셋이 만들어질 거고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된 오버로드 셋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t가 인트로 추론이 될 거고 근데 int에는 타입 멤버가 없잖아요. 타입 멤버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부적합한 코드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이때 이제 스피너가 동작을 한다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int를 받는 함수가 있어서 퍼펙트 매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첫 번째 거는 스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코드 인트가 들어올 경우 t가 인트일 경우 잘못된 코드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에러를 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컴파일 에러를. 그러니까 그 대체 방향에는 있잖아요. 인트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t가 인트로 추론됐을 때 이 부분이 실패하긴 하지만 그 컴파일 에러로 넘기지 않고 그냥 오버로드 셋에서만 제외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 방안인 두 번째 버전이 있기 때문에 무사히 컴파일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뒤에 더 넘어가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익스프레션 스피네 부분이 있는데 요거가 타입 스피네하고 다른 건 아니고 이 스피네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입이 사용되면은 그걸 타입 스피네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t는
그 어떤 변수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식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타입 구문은 오는 부분에서 이제 스피네가 발생할 경우에 그걸 타입 스피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스피네는 좀 약간 좀 자기적이긴 한데 그 여기 우선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X 스트럭트가 있고 Y 스트럭트를 그냥 임의로 같다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X 스트럭트에는 그 플러스 연산자를 오버로딩을 했고요. 그냥 단순히 안쪽에 있는 멤버의 두 개를 더해서 그냥 더한 결과를 래핑한 형태를 리턴하는 간단한 코드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Y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같은 내용인데 그냥 단순히 인트 멤버만을 가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익스프레션 스피너가 타입 스피너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이 테스트 케이스 쪽 모양새를 보시면 그 타입으로 여기서 스피너는 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하는 부분. T0와 T1을 더하는 부분.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함수 자체는 첫 번째 거는 그 두 개 인자 T 타입의 두 개 인자를 받아서 그 합친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고요. 밑에 두 번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템플릿 버전이 아니고 Y 인자 두 개를 받아서 앞에 거를 그냥 리턴을 한 그 코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제 코드 호출 코드를 보시면은 X 객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역시 두 개의 멤버 함수를 갖는 오버로드 셋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첫 번째 호출에 대해서는 t가 x로 추론이 되겠죠. 그럼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링 리턴 구문에 의해서 요 구분이 실행이 될 텐데 t가 x로 추론될 때는 요 구분이 합당하잖아요. 이 위에 오버로드된 함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데컬 타입에 의해서 추론이 되고 돼서 이제 그 정상적인 함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버로드 셋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보니까 오버로드 셋에 있긴 한데 이제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이제 그 랭크 매치를 할 텐데 이 첫 번째가 Y는 이제 X가 전혀 연관이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오버로드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 이제 Y를 이제 고의로 넘긴 거죠. 그럼 역시 같은 방식으로 두 개 오버로드를 갖는 오버로드 셋이 만들어질 거고, T는 Y로 추론이 되는데 이때 그 Y에 대해서는 이 더하기 연산자가 구현이 될 부분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 이제 스피네가 발생을 해서 이거는 불합리한 구문이 되고 이 전체 그 요 함수는 그 y로 추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버로드 셋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만 남게 되는데 얘는 다행히 이제 고의적으로 y로 인자를 받게 해놨기 때문에 매치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호출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 지금 그 구문은 예, 그 피네이, 그러니까 지금 익스프레션 피네이를 설명하고 있는 구문이긴 한데, 예, 예제가 조금, 좀, 약간의 좀 부적격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자 자체가 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170번을 아예 좀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예, 들면, 예, 둘 다 똑같은 하나는 임의의 t를 받고, 예, 하나는 y를 받는 거잖아요. 예, 예, 임의의 t가 받고 y가 받으면, 실제 얘가 우리가 오버로드 룰은 실제로는 집합의 룰을 따르거든요. 집합의 어떤 규칙을 따르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170번에 있는 녀석이 예. 170번 안 속에 뭐가 있냐면 175번이 있는 꼴이거든요. 구조적으로 예, 예, t는 y를 포함해서 t거든요. 예, 예, 그쵸. 예, 그러면 예, 175번이 실제로는 더 뭐가 된 거냐면 특수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183번째의 y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특수화 경쟁에서 175번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183번째 예, 그죠. 있는 그 퍼펙트 구문은 매치니까, 예, 예,
예. 예, Y는 무조건 175원으로밖에 갈 방법이 없어요. 예, B네의 예, 경쟁을 떠나가지고 얘는 무조건 예, 구조로 가야 되는 오버로드 경쟁에서 이미 얘는 앞서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X가 왔을 때는 두 개가 경쟁을 하지만 X를 포함할 수 있는 거는 170원밖에 없으니까 170원을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표현식에 대한 B네이를 설명하기에는 이 좀 오버로드가 딱 오버랩 되면서 피네가 사라져버렸거든요, 실제로는요. 아, 잘 보시면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X에다가 특정한 함수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예, 예, 뭐 테스트라는 함수를 집어넣고 댓글 발 앞에다가 걔를 한번 콜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예, 테스트가 있다 그러면 X.점 테스트를 한번 그 T0점 테스트를 한번 콜해주고 콤마 찍고 T0 플러스 T1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X는 무조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테스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피네의 조건을 걸어버리는 꼴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그 오버로드하고 약간 맞물리면서 예, 피네의 효과가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 특수화적인 면에서는 무조건 그 Y가 두 개 들어왔을 때는 경쟁하지 않고 그냥 175번을 가버리는 거지 피네의 경쟁에서 탈락돼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 그럼 실제로 그렇게 제가 좀 잘못 이해한 부분일 수도 있는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러니까 먼저 오버로드 셋이 만들어지고 그 와중에 스피너가 발생해서 이제 탈락되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제가 좀 잘못한 부분이 탈락돼버리고 있는 거네. 170원밖에 없는 상황이 예, 예, 돼버리니까 예, 예, 그러니까 P&A라는 게 서로 같이 경쟁하면서 한 명을 탈락시키는 꼴인데 이미 예, 한 명이 경쟁 빠져나간 상태에서 경쟁이기 때문에 P&A라기보다는 예, 예. 특수화 쪽에 가까워져 버리는 꼴이 자체가. 예, 그럴 것도 같네요. 사실 좀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지금 그 매뉴얼을 보니까 이 두 개가 네. 구분되는 것 같아서 그냥 최소화된 예제를 보이려고 했던 부분인데, 구분되어 있긴 해요. 지금 그 구문상으로는. 실제로 구분되어 있긴 한데 예, 예제는 약간의 그 오해 소지가 조금 있어 보이는 형태 같아요. 지금 예, 같은.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예, 예, 그럼 일단, 예, 그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좀 유념하시도록 하고, 다음 설명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가지 모양새가 어떤 식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고, 지금 저런 그 스피드 기법이 주로 많이 사용된 부분이 이제 예를 많이 든 부분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그 댓글 타입이 이제 지금 뭐를 할 거냐면은 어떤 그 어떤 타입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그 타입 멤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정하는 코드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거기에 사용하는 게 댓글 타입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그 사이즈 오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잠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사실 좀 그 스피너 자체가 원래 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도 그냥 내부적으로 이런 게 그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쪽에 좀 쓰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만나는 템플릿 코드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한 좀 짚고는 넘어가자는 부분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요런 코드가 지금 그러니까 T라는 타입이 넘어오는데 거기에 타입이라는 멤버가 있는지를 판정해 놓은 예제 코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타입이 없었을 경우에 했던 방식은 그 이제 사이즈 오브를 이용하는 방법을 취득하는데 일단 지금 여기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둘 다 바디가 없어요. 테스트라는 스태틱 멤버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리턴 타입이 일단은 yes, no로 다룹니다. 그래서 yes는 1바이트겠죠. 뭐 차 1이니까. no는 차 2 해서 이제 크기가 2인 요 레퍼런스를 붙이는 거는 배열을 리턴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리턴 타입이 요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한쪽 테스트는 안쪽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내부에서 호출할 명시적으로 지정할 U 타입에 대해서 그 타입이 멤버가 있을 경우 요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점점점은 베리어딕 템플릿은 아니고 그 원래 있었던 가변인자 리스트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지정하는 문법이잖아요. 근데 그 오버로드 레졸루션 그 룰상에서
요 점점점은 그 가장 랭크가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어떤 식으로든지 있다고 했을 때 매치 랭크가 가장이 낮았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t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 t를 명시적으로 넘겨서 호출을 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버로드 셋을 이렇게 두 개를 보겠죠. 그다음에 이 중에 이제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t가 이제 타임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이 합당한 구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함수는 오버로드 레주션 셋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당연히 이 넓힐 TR을 넘기는 데 있어서 점점점이 넓힐 TR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셋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실제 호출하는 코드에서 이 두 개가 합당한 부분에서 위쪽 부분이 더 랭크가 높으니까 이렇게 호출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넘어오는 t가 이제 타임 멤버가 없다고 하면 이쪽 부분이 합당하지 않은 코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컴파일러를 내는 게 아니고 요 함수에 대해서는 오버로드 셋에서 제외를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두 번째 테스트 함수만 남게 돼서 제가 지금 설명이 막 두서가 없는데 요 사이즈 오브 구문에 의해서 yes나 no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요 함수가 호출이 선택이 될 테니까 요 뒤에 있는 yes 값하고 비교를 해서 그게 이제 둘이 같냐. 그래서 굉장히 좀 트릭을 부리는 형태의 이런 좀 그런 코드를 예전에 C++11 이전에는 이런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실제 사용 방법을 보면은 먼저 만들어놨던 struct 0과 struct 1 부분이 두 개를 넘겨본 거고 struct 0은 위에서 앞에 좀 위에 쪽 부분인데 타임 멤버를 가지고 있었던 struct고 밑에 거는 타임 멤버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도한 바는 이거를 지금 성공을 시킨 거죠. 그래서 타임 멤버를 가지고 있는 struct 0에 대해서는 해당 값이 이제 true가 되니까 스택트 6를 성공할 거고 struct 1의 경우에는 타입이 없으니까 이렇게 페일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동일 코드는 밑에 거는 이제 두 가지를 더 볼 텐데 이거를 빠르게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댓글 타입이 들어오면서 위에 부분에 있는 부분처럼 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짤 수가 있게 바뀌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내용은 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true 타입하고 false 타입은 설명은 아직 안 드렸는데 일단은 그냥 true하고 false를 나타내는 어떤 정수값이라고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int를 받는 부분과 이제 또 역시 점점점 랭크가 가장 낮은 오버로드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스피너를 적용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인자 부분이 그래도 할 수도 있었지만은 좀 다르게 해보기 위해서 요 디폴트 두 번째 이쪽 디폴트 템플릿 파라미터 쪽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 구문을 보면은 역시 t가 넘어오는데 이 t에다 하고 이제 함수에는 그냥 0을 넘긴 거죠. 근데 하면 오버로드 셋이 만들어질 거고 근데 만약에 타임 멤버가 있는 함수일 경우에는 타입일 경우에는 요 구문이 합당해져서 오버로드 셋에 요 첫 번째 함수가 포함이 될 거고 없을 경우에는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댓글 타입을 통해 가지고 요 호출 구문을 통해 가지고 리턴 값을 추론을 해서 단순히 그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설명한 true 타입이나 false 타입 둘 중에 하나 값을 value 멤버에다가 그냥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이즈 오버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코드가 좀 더 요게 좀 더 가독성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코드는 정확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C++17 다음에 17에는 요런 상황에 대해서 훨씬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타입 밸류스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름하여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클랭 3.9라 요 SED 보이드 T는 있지는 않은데
정확히 모양새가 좀 레퍼런스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렇게 나열한 거고요. 이 보이드 트리는 위에 같은 약간 좀 난해해 보이는 약간 좀 가독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이런 형태의 코드를 좀 굉장히 좀 심플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거의 뭐 이디엄인데 여기 두 줄은 그냥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우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프라이머리 템플릿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고 두 번째 거는 그냥 보이드로 디폴트로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그냥 멤버가 없다라는 거를 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요. 두 번째 그는 이제 부분 특수화해서 이렇게 두 번째 부분을 보이드 t에다가 이렇게 넘어온 타입을 넘겨주면 여기 t가 넘어온 t 타입이 타입 멤버가 있을 경우 이 보이드 t를 잘 보시면은 딱히 하는 게 없죠. 그냥 넘어온 타입에 대해서 일단 다 무시해버리고 보이드로 치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 타입이 타입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합당한 코드가 될 거죠. 합당한 코드가 되고 이 보이드 t 자체의 이 부분이 제대로 값을 받아서 그냥 보이드로 치환이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근데 이 스페셜라이제이션 선택 규칙에 의하면은 사실 여기가 보이드가 되면은 여기도 보이드이긴 한데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을 해야 되냐를 판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스페셜라이제이션 부분이 좀 더 스페셜라이즈 됐다고 판정을 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임 멤버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부적합한 코드가 되니까 이 부분이 스핀의 동작에 의해서 이 두 번째 템플릿이 그냥 날아간다는 거죠. 예, 스페셜라이제이션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용 방법은 앞서 본 두 개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트 0을 넘겨서 타임 멤버가 있는 스트럭트 0을 넘기면은 이제 true가 리턴되게 되고 없는 멤버인 1을 넘기게 되면은 false가 리턴이 요 프라이머리 템플릿이 매칭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했고, 예. 혹시 뭐 이상하신 예. 아이고 제가 어제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술을 마셨더니 좀 약간 좀 좀 설명이 좀 꼬이는 부분이 있네요. 예, 지금.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데클 타입과 사이즈 오브가 이제 메타 프로그램 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추후에 이제 레저들을 좀 보면서 이제 뭐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계속 보시다 보면은 좀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타입 트래치인데 타입 트래치는 사실 C++11 이전에도 TR1이라고 해서 뭐 이미 훨씬 이전에 좀 사용 가능하게 됐었죠. 제 기억으로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2008 서비스 팩 하여튼 후반부 쪽에서 이제 추가가 돼서 이미 많이 쓸 수가 있었는데요. 뭐 이미 좀 써보신 경험도 있으실 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거는 템플릿 메타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메타 함수들을 좀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거는 is same 수치 계산용 메타 함수인데요. 보시면은 예제에서 이미 제가 쓰느냐고 먼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is same 메타 함수가 하는 일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타입 인자를 받고 두 개의 타입이 같은 경우 true를 리턴하고 아닐 경우 false를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려움이 없는 함수인데 하나 좀 눈여겨볼 부분은 제가 앞에 예제들은 전부 다 요 땡땡 밸류를 쓰지를 않고 이 함수 호출 구문만에 생긴 요 부분을 썼는데 요거는 C++14 표준부터는 사실 타이핑이 좀 더 많잖아요. 그리고 보기가 요게 훨씬 더 가독성이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스태틱 어설트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이게 다 요런 구문이 전부 다 컨스트 엑스퍼 함수로 구현이 있어가지고 요런 식의 구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is integral이라는 수치 계산 메타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넣은 이유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밑에 하단에 작성하는 예제들에서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요 함수를 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자명하죠. 그래서 is 인티그럴 이게 정수형 타입이냐를 판별을 해서 true, false를 리턴해 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넘어온 타입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인 것처럼 그 불이나 인트처럼 정수 호환 타입일 경우에 true를 리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나 더블처럼 이제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정수가 아니니까 이제 컴파일 타임에 펄스로 계산돼서 스테고스가 펄스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my integer 컨테이너는 이지인트 이거를 어떤 데이터 컨테이너를 만들었을 때 요 스태틱 어터치에서 이런 식으로 내부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표시를 해본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뭐 이상하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볼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인티그럴 컨스턴트라 그래가지고 단어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정수 상수죠. 정수 상수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템플릿을 공부를 하셨다면 템플릿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는 인자가 타입 파라미터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int처럼 non 타입의 형태의 파라미터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인티그럴 컨스턴트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non 타입 형태의 템플릿 파라미터를 타입화 해주는 형태의 어떤 래퍼 형태의 유틸리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은 int const test라는 두 개의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우측에 보시면은 요런 두 개의 오버로드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인티그럴 컨스턴트의 인스턴스를 받게 되는데 변수는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해버린 거고요. 요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정수값에 따라서 함수를 오버로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티그럴 컨스턴트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째 인자에다가 그러니까 숫자값 뭐 1이나 2를 넣어서 인스 콘스트 테스트에 오버로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타입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 예제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정수값을 인티그럴 컨스턴트에 래핑을 해서 타입화를 시켜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넘기면 이거 자체가 타입이잖아요, 하나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오버로드를 정수값에 따른 오버로드를 생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예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3이라는 값을 래핑을 한 인스턴스가 넘어올 경우에는 세제곱을 해주고, 3이 아닌 값에 대한 오버로드된 값을 정수를 넘어올 경우에 대해서는 제곱을 하는 거를 리턴해준 함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제 자체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 첫째 값을 2를 넘기고 뒤에 이제 2를 래핑을 한 인스턴스를 넘겨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첫 번째 오버로드가 선택이 돼서 제곱값을 반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3이라는 값을 래핑을 해서 인스턴스를 넘기면 이 경우 두 번째 오버로드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세제곱값을 리턴을 한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 거는 여기 이건 당연히 얘도 3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오버로드가 선택이 돼서 이제 첫 번째로 넘겨진 4의 제곱값을 리턴한다는 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사실 이거 자체로는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이제 이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먼저 설명하다 보니까 먼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 std true 타입과 false 타입을 제가 앞 예제 사이즈 오브 댓글 타입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요 맨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이 두 부분을 정수 래퍼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그냥 넘었었는데요. 실체가 뭐냐면은 일단 밑에 내리면 인티그랄 컨스트에 대해서 앞쪽에 내부 래핑 타입을 블루 지정하고 이 true를 지정한 것과 false를 지정한 거에 대한 그냥 단순 타입 에일리어스예요.
그래서 요 두 값을 정수 상수 래퍼였던 거죠. 이제 요 두 개가 하나의 타입이면서. 근데 요거는 위에 거보다는 훨씬 좀 자주 사용되는 형태인데 태그 디스패치 패턴이라고 약간 좀 이디엄 비슷하게 해서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자주 사용되는 이제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 자체로는 그렇게 좀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그 브랜치를 만들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제가 마이불 태그 디스패치 펑크라고 해서 그냥 아예 명시적으로 이름을 만들었고요. 하는 일은 뭐냐면은 T타입을 넘겼는데 T타입의 그 인자를 넘겼는데 이때 이 T타입이 그 int형일 경우에는 요 구문이 true로 값을 리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is same의 그 value 멤버가 실제적으로는 그 인티그럴 컨스턴트의 인스턴스거든요. 그래서 요 보면 int를 하면 여기가 t가 인티그럴 int 타입일 경우에는 true 값이 이제 생성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요 위쪽 오버로드가 선택이 돼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t 값을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t에다 2를 곱한 값을 리턴을 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래 밑에 예제 코드를 보면은 제가 명시적으로 100을 인자로 해서 넘기면 요 is same 부분이 이제 std true로 이제 값으로 판명이 되니까 첫 번째 것이 오버로드가 선택이 되고 아닐 경우 그리고 밑에 100l이라고 해서 이제 롱 타입이니까 인트 타입이 아니니까 그 위에 타입이 아니고 아래 타입이 선택이 돼가지고 이제 200l 값을 리턴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만 보시면 사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요 부분이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요 부분을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요 한 줄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요 호출 콘텍스트에서는 최적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값이 true가 리턴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는 아예 이제 없어지는 거, 매칭이 아니니까 위에 첫 번째 있는 오버로드만 여기에 코드를 이제 삽입하게 되죠. 인라이닝을 해서. 두 번째 경우에는 당연히 위에 거를 무시하고 두 번째 거에 대한 코드를 여기다 인라이닝을 할 거고요. 근데 이 패턴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좀 간소화된 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이 이제 10.17에 이제 추가가 됐어요. 참고적으로 이제 적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에 대해서 if const export를 쓰면 그냥 저렇게 분기 형태로 두 개의 오버로드 형태로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단순화된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f const export라는 그 문법이 10.17에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안에 보시면은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 수행되는 is same 호출이 있는데 이게 true가 되면은 여기에 이거 제가 이거 컴파일 안 하면서 이게 좀 좀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의미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true로 판정될 경우에는 요쪽 부분을 타고 근데 여기서 좀 이게 런타임하고 구분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요 컴파일 타임의 요 부분이 true로 판명되면 요 else 부분이 아예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요 부분만 생성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펄스로 판명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코드가 생성이 아예 안 되고 요 부분만 생성된다는 그런 어떤 이제 지원이 추가가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설명할 메타 함수는 컨디셔널 컴파일 타임 이제 if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sd 컨디셔널이라는 메타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제 부분을 먼저 보면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긴 하는데 제가 요거 맞아 좀 설명을 빨리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타이틀까지는 그래도 자 컨디셔널 부분은 컴파일 타임 if문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불리언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첫 번째 인자로 받아요.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값에 대해서 true일 경우
이제 그 if문처럼 그 두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타입을 돌려주고 이 첫 번째 펄스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인자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복잡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위에 myInt하고 myNumT라는 거를 두 개의 타입 엘리어스를 지정을 해놨는데요. 둘 다 int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쪽 부분이 메타함수 결과가 이제 true로 판명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s가 이제 컴파일 타임에 리턴이 돼서 myData t는 s가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밑에 이제 스태틱 월스 상에서 실제로 myData t가 s 타입이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make derived는 제가 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예제를, 그러니까 최소화된 예제를 할까 하다가 좀 궁리를 해서 이렇게 해본 부분인데, 일종의 그 템플릿 메타프롬 쪽에서 그 구조 선택이라는 용어를 좀 쓰는 부분이 있는 부분 같은데, 이제 간단한 구조 선택을 하는 그 예제 코드인 거죠. 그래서 빨리 보시면 베이스 클래스를 이제 세 개를 만들어 놨고요. 보면 여기 베이스 A가 있고 베이스 B, 그 다음에 derived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보면 각각 하는 일은 베이스 A는 그냥 컬크라는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고 t를 받으면 그냥 t 값을 그대로 리턴해주는 형태고요. 베이스 B는 t를 받으면 t의 제곱값을 리턴해주는 멤버 함수를 가지고 구조물을 가지고 있고요. derived는 이제 아직 지정되지 않은 그 타입을 상속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doit이라는 그 멤버 함수를 넣어서 그 베이스에 있는 컬크에 t를 넘겨서 결과를 그냥 간접적으로 리턴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늘어났냐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이 넘겨오는 타입에 따라서 이 베이스를 선택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간단한 예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자기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위에 같은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제 호출 부분을 보시면 make deriv에서 명시적으로 이 두 개의 타입 인자를 이렇게 넘기게 해놨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int를 넘기는 부분인데 두 번째는 더블을 넘기게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저를 가정을 하고 이 코드를 보시면 make derived에 이제 int나 더블이 넘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 설명을 안 한 이건 메타 함수겠죠. 지금 select base라는 이름의 메타 함수를 도우미성의 메타 함수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사용을 이제 뭐를 하나 보냐면 이 넘어온 t 타입이 이거 자명에서 설명을 안 했지만은 넘어온 t 타입이 플로팅 포인트 타입일 경우는 A를 타입을 리턴을 하고, 이제 플로팅 타입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B 타입을 이제 리턴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요 구문은 이제 여기 지금 언더바 t를 붙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요게 먼저 말씀드렸던 메타 함수 포워딩 형태로 요 select 베이스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기다 이제 언더바 t를 쓰면은 이제 오류죠, 사실. 요 select 베이스가 이제 타입 멤버를 가지지 않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 만들어 놓은 도우미 select 베이스를 이렇게 make derived 먼저 만들어 놓은 클래스 템플릿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select 베이스에서 이 넘겨온 게 int냐 플로팅 포인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 값이 이제 베이스 구현물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예. 예, 사실 좀 자기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설명을 하려다 보니 적절한 예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ake derived int를 하면은 두 번째 베이스 b가 선택이 돼서 이제 제곱 값을 리턴하는 값이 10을 리턴이 된 거고, 더블을 넘길 경우에는 그냥 아이덴티티 형태로 그냥 값을 받게 된 거죠. 예. 예. 일단 1시간이 초과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요 타입 테스트까지만 마저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이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아, 들리시나요? 유한 씨가 10분 더 하재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걸 좀, 좀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제가 상당히 좀 버벅거리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럼. 예. 그다음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 좀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그 함수를 계속 간단한 거를 그냥 나열만 하다 보는데 이제 추후에 진행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요거는 좀 설명을 하도록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T DK라 해가지고 이 DK라는 부분은 용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나 그 배열이 어떤 특정 컨스트에 넘어갈 때 그 타입이 곧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변질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DK라 여기서는 DK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DK가 지금 설명할 SDDK 메타 함수가 하는 일은 어떤 특정 컨텍스트에서 디케이가 일어났을 때에 해당하는 타입을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이제 메타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역시 바디는 없는데 그 값으로 받는 그 템플릿 함수에 인자를 넘겼을 때 추론되는 그 값을 리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릿 타입 디덕션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추론된 값을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 보면 일단 변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다양한 그 컬러 파일 같은 거나 마다 파일을 붙여서 이렇게 임의로 좀 나열을 해본 거고요. 그 레퍼런스 콘스트 레퍼런스 같은 걸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decay test라는 그 바디가 없는 함수에 각각의 인재를 넘겨서 이 데클 타입을 수행을 해보면 결과가 전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네 줄. 이제 아까 이런 인트 형태의 이제 기본 타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레퍼런스 제거, 그 다음에 콘스트 발라타일을 제거를 해서 이 t가 추론이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과정 자체를 이제 DK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제 타입이 이제 변질이 되는 형태로. 근데 이제 STD, DK, T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요런 그 템플릿 타입 디덕션이 일어나는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구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값이 뭐가 나오냐를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단순히 이제 그 데클 타입 T i를 넘기게 되면 사실 요거 말고 이제 부적절하네요. 그러니까 ri를 데크 타입을 하게 되면 int 레퍼런스가 이제 dkt에 넘어가게 될 텐데 이 dkt에 넘기게 되면은 그냥 여기 템플릿 타입 디덕션이 된 것처럼 decay가 일어나서 이런 모양새 형태대로 이제 결과값이 이제 계산이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DK가 이제 다룰 때 이제 두 가지 부분, 요거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만 한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매우 자주 마주치게 되는 부분이 그 함수 부분하고 그 배열 부분인데, 이제 DK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우선 보면은, 여기 myfunk라는 함수를 하나를 이렇게 손을 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시 바디는 없어요. 바디는 없는데 보시면은 이 데클 타입을 통해서 마이 펑크를 해보면은 실제 얻어지는 타입이 인트 요 함수 타입이에요. 근데 사실 요거를 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유효한 타입인 거죠. 펑션 타입이라고. 이게 보통 펑션 포인터는 좀 자주 보실 텐데 이 펑션 타입이라는 부분은 좀 들어보지 못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합당한 타입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이 함수 이름을 가지고 이런 값으로 추론되는 함수 쪽에다 넘기면은 저 t가 포인터 타입으로 바뀌게 돼요. 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K 테스트에 myfunk를 놓쳐서 호출하면 t가 추론이 되는 결과가 이렇게 함수 포인터 타입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자체를 이제 decay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DKT가 하는 일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뭐 별도의 테스트 함수를 두지 않고 요 함수 포인터에 대해서 요게 디케이된 모양을 얻을 때 저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레이 부분에 있어서 디케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좀 되게 요것도 이제 보통 보시면은 A가 여기 댓글 타입을 해보면은 요거 A의 타입이 int array 10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array 타입이죠.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 A를 함수에다 넘기게 되면은 이게 포인터로 바뀌잖아요. 포인터 투 어레이 타입 변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레이가 포인터 타입으로 바뀌어서 이제 디케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DKT는 이제 그 어레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그 같은 방식으로 어레이가 이제 이 값으로 추론되는 함수 쪽에 넘어갔을 때 추론되는 t 타입의 값을 이제 리턴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 3분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enable if까지는 거의 다 했네요. 요까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KT는 좀 의외로 좀 생각보다 좀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라 일단 언급을 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추후 예제를 통해서 좀 더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nable if t라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그 코드를 보다 보면은 간혹 좀 자주 등장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해본 부분이고요. 근데 앞에 그 스핀의 설명을 좀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 이 코드 자체는 사실 그냥 곧바로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enable if 이 t가 하는 일이 뭐냐면 거의 뭐 이 넘겨온 여기 제가 예제를 먼저 써놨는데 enable if t 메타 함수의 첫 번째 요게 불리한 값을 넘겼을 경우에 true가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void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void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의 타입 파라미터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 true일 경우에는 두 번째 지정한 타입을 리턴하게 돼 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sd-enable true하고 int를 하게 되면 뭐 제가 하드 코딩을 true를 했으니까 당연히 요 enable if의 결과값이 두 번째로 넘긴 t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냐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오버로드 레졸루션 셋을 그러니까 스피네를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코드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두컬크라는 오버로드 함수를 이제 두 개를 해놓은 건데 첫 번째 이제 t를 추론하게 이제 하나를 받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디폴트 인자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enable if t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넘어온 t가 이제 인티그럴 타입인지 아니면 플로팅 포인트 타입인지 이제 두 개를 구분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요 두컬크는 요 디폴트 enable if 구문이 없다고 하면은 똑같은 함수니까는 이제 충돌이 될 텐데 이렇게 enable if t를 통한 이제 스피너의 기법을 이용을 하면 이 t 값이 정수형일 때 합당하게 불리는 코드랑 이제 실수형일 경우에 하는 요런 식으로도 이제 오버로드 셋을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코드인 거죠. 그래서 의미 자체는 t가 인티그럴 타입일 경우에 이 버전이 선택이 되고 이제 플로팅 포인트 타입일 경우에는 요 첫 번째 버전은 요 부분이 펄스가 돼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보이드가 되고 보이드가 아니라 없는 값이 나오거든요. 없는 값이 나와서 이제 스핀에 의해서 이제 탈락이 돼 버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게 이제 선택이 되게 되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두컬크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인트형의 10을 넣고 호출했을 때는 이 두 개의 오버로드 셋 중에서 첫 번째가 호출이 돼서 제곱값을 리턴을 해준 부분이고 두 번째는 10.0을 명시적으로 호출해가지고 플로팅 포인트 버전에게 호출돼서 그냥 기본값 그대로 값을 아이덴티티 형태로 리턴해주는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밑에 아래 컬큘레이터 부분은 뭐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근데 스핀의 구문이
이렇게 이런 오버로드 함수 쪽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이제 클래스 템플릿의 이제 특수화 부분에서 이쪽 이렇게 지금 보이는 부분처럼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enable if를 주로 쓰는 부분은 명시적으로 오버로드 셋을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명시적으로 템플릿 스페셜 특수화 부분을 이렇게 제어를 하는 용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좀 쓰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같은 인트와 더블을 넘기는 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 이 스페셜라이즈 중에서 각각 이 부분에서 이제 합당한 부분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보이드로 만들어지니까 해당 스페셜라이즈에 선택이 되고 R일 경우에는 여기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빼먹었는데 이 펄스가 되면은 이 타임 멤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여기 부분이 펄스로 됐다고 하면은 여기 자체가 내용이 그냥 공백이겠죠. 그러면 이제 대체 페일이니까 스피넷에 의해서 스페셜라이제이션 상에서는 제거가 되고 다른 대체 방안을 찾아서 이제 컴파일이 이제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좀 재밌어서 한번 언급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게 다른 라이브러리를 보다 보면은 요거를 좀 쓰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스피릿 관련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구문을 좀 쓰는데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만 빨리 언급하고 좀 끝내도록 할게요. 다른 게 보면 여기 리졸트 오브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보면은 이 모양새가 앞서 DK 설명하면서 언급한 함수 타입의 모양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콜러블 객체를 리턴을 하고 인트 타입의 두 개의 변수를 받는 함수 타입에 해당하는 모양새의 모습인데 이 리졸트 오브는 이거를 함수 타입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앞에 여기 부분이 어떤 콜러블 객체가 있다. 콜러블 객체가 있는데 콜러블 객체에 두 개의 인트 인자를 넘겨서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리턴 값을 나타내느냐를 판명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설명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구문을 우리가 C++ 문법상에서 알고 있는 함수 타입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EDSL이나 DSL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 인베디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DSL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주어진 거를 원래 C++ 구문 타입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서 좀 해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 콜러블에 해당하는 예제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콜러블 하다는 신텍스만 만족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고, 보다시피 안쪽에는 그냥 단순하게 함수 연산자를 오버로딩한 두 개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인트 두 개를 받는 오버로드 하나, 더블형 인자 두 개를 받는 하나.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콜러블 객체에 대해서 인트 두 개를 넘겨서 호출하면은 뭐가 리턴되냐? 라는 이 뒤에 이 리턴 값을 추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잘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인트 두 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블 값을 그러니까 인트를 리턴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더블형을 추론되게 오토가 이렇게 리턴을 한 게 한 거고 이 더블 인자를 두 개를 받는 경우에는 인트를 추론되게 이렇게 그냥 1mm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 콜러블 객체를 내가 객체를 생성을 했고 거기에다 그 객체에 대해서 인트 인자 두 개를 호출했다고 하면 그때 리턴 값이 이제 더블형이 되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자주 쓸 일이 글쎄요,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구문이 의외로 좀 많이 쓰이는가 싶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이런 형태가 그래서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어서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또 시간을 또 오버를 했으니
일단은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린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한 부분은 조금 그 단순 부분들을 좀 나열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하실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추후 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예제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전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리졸트 오브는 보니까 그 주석이 인보크 언더바 리졸트로 바뀐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저희 그 매뉴얼을 제가 보니까 이 네. 디프리케이티드 된답니다. 이 10% 17에서. 그래서 그렇게 써 있네, 지금 보니까. 제가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거 요 첫 번째 리턴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객체에 대해서 리턴을 하는 거에 리턴 값을 리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린 바에 보면 뭔가의 객체에 대해서 호출한 거에 리턴 값을 하는 거니까 요게도 인보크 그러니까 호출한다는 의미가 좀 더 명시적이지 않았나 뭐 그래서 판단해서 바꾼 게 약간 아닌가 달라요. 싶긴 하네요. 보니까 리졸트 오브는 예, 그 템플릿 파라메터를 하나만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함수나 이런 거 할 때는 두 개 받아서 특수화로 하나를 집어넣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 인보크 언더바 리졸트는 한 개 이상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예 그 프라이머리부터 달라요. 지금 보니까 구조가. 지금 뭐 레퍼런스 보이고 계신 건가요? 예, 정말 예, 뭐지? TPP 레퍼런스 파일을 보다 보니까 예. 구조가 전혀 다르네요. 뭐 좀 더 어, 유연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잠깐 봐볼까요? CPP STD 저희 아니, 제가 거기다가 채팅 탁에다 줄까요? 예, 거기 나오네. 네, 거기 예, 보면 예. 지금 1하고 2가 있는데 1이 없어지고 2로 바뀌는 건데, 그러네요. 예. 리졸트브는 그냥 프라이머리가 하나였다가 예, 예, 두 개 이상으로, 하나 이상으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따따따가 들어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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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예, 예. 뭔가 좀 더 유연해지나 봐요. 좀 더 좀 고민을 좀 더 여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리졸트브가 하나가 더 있네요. 예. 그것도 디프레이케이트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여기 지금 이 걔는 인보크 특수하잖아요. 리졸트하고 지금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 같잖아요. 지금. 1의 안에 있는 두 번째 라이크는 특수화된 거고, 예, 예, 예. 그러니까 1, 2가 다 없어지는 거죠. 1이 다 없어지고 1세트 두 개, 리절트는 다 사라지는 거고 2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맞습니다. 되게 유용하대요. 실제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함수를 예, 호출했는데 함수가 리턴된 타입이 무언지가 리턴의 타입에 대해서 그냥 그걸 다시 체크해서 해버리니까 예, 예. 함수는 콜하긴 콜하지만 리턴된 타입에 관심을 안 갖고 계속 코딩을 짜갈 수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무슨 함수를 콜해야 된다고만 결정이 나면 쭉쭉쭉쭉쭉 호출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어서 예, 예. 그렇죠. 예, 그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입을 모르고 코딩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완벽한 코딩이거든. 실제 이론적으로는 예, 프로그램 예, 이론적으로 각도에서 보면 예, 타입을 몰라야지 완벽한 코딩을 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타입을 없으면 에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러를 잡으면서도 에러를 그 타입을 모르는 게 아니라 타입은 실제 내부에 있긴 있지만 프로그래머가 모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코딩을 완벽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이거든요. 예, 예, 반환값이 있긴 있지만 뭔지 모른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타입이 온다라고 가정해 쭉 짜가는 코딩이 실제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코딩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인보크 오브 리절트 같은 이런 함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는. 아마 그럴 것 같네요.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뒤에서 아마 뭐 진행되면서 뭐 이런 사실 그 리졸트가 아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코드를 뭐 앞에 이미 배운 데클벨이나 뭐 데클 타입의 조합을 활용해서 뭐 간단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리턴 값을 얻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 리졸트는 좀 밑에 레퍼런스를 보면은 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부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단히 좀 지네릭한 형태로 타입에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언급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뭐 질문이나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사실 좀 내용이 좀 그렇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좀 지루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따로 질문 없으시면 여기 그 이제 다음 주에 뭐 할를 좀 할지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종료하도록 네, 할게요. 보면은 이제 오늘 원래 알겠습니다.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려고 했던 게 좀 그 뒤에 이제 그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인티저 시퀀스를 이제 다음 주에는 보게 될 텐데 요거는 다른 건 아니고 그 어떤 정수열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제 요거를 다루는 이유는 어떤 뭐 메타프로그램의 거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그 엔게 파라미터 제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메타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투풀 제어 부분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그, 개수나 뭐 이런 팩 확장 같은 데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인티저 시퀀스를 투풀상에서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그런 간단한 예를 이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목표로 했던 이제 저 두 부분은 사실 이제 설명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타임리스트 조작 관련 프리미티브 형태의 타임리스트 조작 관련 그 메타 함수들을 이제 작성을 좀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었을 부분이기는 할 수 있는데 요 어느 정도 프리미티브 함수가 좀 타임리스트를 조작하는 그 메타 함수들이 작성이 되고 나면은 좀 더 좀 의미 있는 좀 그 예제들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예, 예, 오늘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좀 말을 좀 많이 버벅거려서 좀 죄송해요. 제가 약간 좀 정신 상태가 약간 좀 안 좋아서. 술을 좀 더 먹고. 예. 종환이 형, 안녕하세요. 예? 종환 씨 반가워요. 못 보던 몇 분 분이 더 계셔서요. 들어오셨어요. 예. 다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좀 다시 좀 준비해서 다시 좀 뵙도록 하지요. 예.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럼 종료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